자, 국가직 대비 매무사 실전 모의고사 시즌 2입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붙임표에 대한 조항인데, 제주도는 행정구역이기도 하고 또 섬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붙임표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이 모두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유가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붙인 거죠. 발음상 지금 혼동이 우려가 있을 때여야 되는데 이건 이제 행정구역이에요. 붙임표는 맞는데 행정구역으로서의 붙임표입니다. 구절 역시 시군, 읍면, 리동, 가에서 리도 역시 행정구역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 행정구역이죠. 붙임표의 이유가 해운대는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얘를 하은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해까지 읽어란 뜻으로 HA 뒤에 붙임표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것은 3번이 되겠다. 로마자 표기법이 최근 들어 이렇게 붙임표 관련 조항들을 시험에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낼 게 없는 건지 요즘 하여튼 붙임표 관련 조항들이 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나 경기도도 붙임표가 맞고 틀리고도 좀 잘 나오는 거고 구절리나 왕십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리 중에서 붙임표를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된다. 이게 로마자 표기법은 붙임표 관련 조항을 조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자, 2번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뭐냐? 중심 내용은 글의 이제 핵심을 잡아야 되죠. 우리가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은 우리 경험과 인간관계 및 사회적 권력 관계를 바꿈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기술은 인간 사회를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이제 기여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이 있고 어떤 기술은 거 보니까 이제 반대이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기술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예속되어 버리는 기술도 있다. 이 문제 제기를 할 거죠. 두 가지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마지막 문장이죠, 결국. 기술에 대한 철학과 사상이 비판적이면서 균형 잡힌 철학과 사상이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 기술이 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중간에도 이제 잘 이해하는 거는 통제 가능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균형 잡힌 철학과 사상이 필요하다. 뭐 쉽죠? 그래서 균형 잡힌 철학과 사상이 필요하다라는 정답 4번으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에서 라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나는 사과만 좋아한다. 포도도 좋고. 자, 만이라는 것이 오직 단독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뒤에 뭐가 문제예요? 포도도 좋고는 이미 기존 것을 좋아하는 데다가 포도까지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과만 좋아한다고 만이라는 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사과만 좋아하면 다른 건 안 좋아해야 돼요. 이 배타적, 적극적 배타이기 때문에 다른 건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과만 좋아한다고 해놓고 포도도 좋아한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밑줄이 이제 사과만 좋아한다고 쳐 있을게. 만약에 이제 밑줄이 안 쳐져 있으면 포도의 얘를 바꿔도 이제 맞는 게 되겠지만 밑줄이 만에 꺼져 있기 때문에 저걸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 만을 일반적인 목적 교육 조사를 사과를 좋아한다. 거기다가 포도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은 라고라는 인용 조사는 직접 인용에 써야 되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따옴표가 없죠. 간접 인용절에는 라고가 아닌 고를 써야 된다. 3번에 다의 에게인데 에게는 유정명사 뒤에 써야 된다. 유정명사라는 것이 사람과 동물이죠. 유정명사가 이제 사람과 동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죠, 국가. 이제 단체를 나타낸단 말이죠. 이게 무정명사입니다.
무정명사 뒤에는 에게를 쓸 수 없고 뭘 써야 된다? 에를 써야 한다. 그래서 에로 바꿔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인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진 것이 2번으로서 세 번째다. 자, 요번까지 이 세마에서 세마에 넣는 한계가 근데 의로서가 맞아요. 이게 그대로 냅둬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건데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는 조사로서 이게 잘못된 거죠. 일단 여기서 수단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고요. 수단도 아니고 이 뜻 자체가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고 이때는 로서이다. 로서와 로서는 뭐 단독 문제로도 지방직에서 출제된 바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진 것이 이미 2번 떨어졌고 요번까지 계산해 보니까 세 번째다. 요렇게 쓸 때 로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기억에서 리을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통일성은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하나의 주제. 통일성 문제를 물어보면 적합하지 않은 문장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럼 적합하지 않은 문장은 뭐겠느냐? 결국 주제에서 벗어난 거죠. 통일성 문제 자체가 이 주제에서 벗어났네요.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을 이제 삭제하는 것이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되겠어요? 주제를 잡아야죠, 주제를. 주제를 잡아야 그 주제에 맞추어서 주제 맞지 않은 글을 잡아내겠죠. 근데 이제 제목을 줬어요. 효. 일상생활에서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라는 주제를 줬잖아요. 효가 일상생활에서 하기 쉬운 일부터. 그러니까 효에 대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리를 읽어보세요. 이런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것이 우선이다. 당연히 자식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로서는 효에 대한 인식 변화는 충격이었다. 그런데 간경화로 투병 중이신 아버지를 위해 간을 기증한 고등학생의 훈훈한 기사도 약간 효의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병원의 자료에는 장기 기증자 중 53.1%가 자녀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전히 효를 실천하며 사는 자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효의 방법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의 방법은 자 무엇일까? 자 지금 보시면 효 읽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못 느끼셨나요? 이게 읽다가 보면 착각할 수 있는 게 봉사 안에 효를 넣거나 효 안에 봉사를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주제는 효였어요. 근데 지금 얘는 뭐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비슷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명확하게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비슷하고 유사한데 사실 달라지는 거. 한자로 사이비라고 하죠. 사이비. 유사하다. 그러나 비 다르다. 유사하지만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보셔야 됩니다.